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스튜디오 아방의 이정훈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유럽 여행 시 여행 준비물에 관한 영상을 올렸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벨기에를 여행했던 내용을 몇 편에 나누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편은 가는 여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편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브뤼셀 공항까지의 여정입니다. 김해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인천공항에서 카타르 도하의 하마드 공항, 그리고 브뤼셀 공항까지입니다. 국내선은 50분 정도, 인천에서 도하까지는 한 10시간 이상, 대략 한 10시간 4, 50분 걸렸던 것 같습니다. 다시 브뤼셀까지는 4시간 이상 소요되었습니다. 전체 항공료는 좀 저렴하게 간 것 같은데 한 4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40만 한 몇천 원 정도였습니다. 어, 그리고 그 인천에서 그 도하까지 가는 그 비행기 편에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대략 한 70% 정도 좌석은 차 있는 것 같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30대에서 50대 그 사이에 남성들이 많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행을 가는 사람들보다는 그 저기 대부분 일하러 가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게 딱 보니까 예전에 제 모습을 보는 것도 같았어요. 저도 이제 그 외국에 뭐 한 몇 달씩 이렇게 뭐 체류 형태의 출장을 갔었거든요. 그때 보였던 모습들이었습니다. 근데 뭐 그때는 이제 저는 혼자 갈 때도 많았는데 이분들은 여러 명이 이제 같이 갔는데 이제 그 카타르라든가 뭐 사우디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옆에 인근에 보면 아랍에미리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에 보면 한국에서 그 건설하는 뭐 여러 가지 그 건축물이라든가 시설물들이 좀 다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그냥 뭐 현장 그 시공 회사에 건설 회사에 계신 분들도 있고 아마 설계 사무소에 계신 분들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시설물을 운영하는 뭐 이런 어떤 그런 전문가 분들도 많은 것 같던데 자, 아마 그런 분들이 이제 가는 듯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카타르입니다. 카타르는 지금 그 남쪽하고 서쪽은 이제 그 사우디 반도이고 이게 페르시아만으로 이게 북쪽으로 불쑥 튀어나온 이제 반도 형태입니다. 저기 페르시아만의 바다가 보이고 저쪽 건너편에는 이제 이란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그 기착지인 지금 그 카타르 도하 공항입니다. 예전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인터넷 검색도 안 해보고 그냥 간 상태라서 그 상당히 그 공항이 달라졌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09년도, 10년도 이때쯤 해서 카타르 도하에서 한 두 번 정도 환승을 했었는데 그때 그 도하 공항은 진짜 볼 것 없었어요. 그냥 그 좀 그 김해공항인데 좀 큰 김해공항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심심했습니다. 그때 한 4시간 정도를 그 공항에서 진짜 맥없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말로 그때 지루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갔더니 공항이 엄청 커졌습니다. 나중에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2014년도에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가운데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예전에 그 도하 국제공항이었고 오른편에 보면 바다 쪽으로 또 다른 제가 동그라미 쳐놨는데 저기가 그 새롭게 그 바다를 매립해서 만든 대규모 이제 국제공항입니다. 그래서 하마드 국제공항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저기가 아마 그 프랑스의 샤를 드골 공항에 이어서 아마 세계에서 한 두 번째 정도 규모가 크다는 그 뭐 저 검색에는 인터넷 검색에는 뭐 그렇게 나오던데 제가 정확한 면적은 살펴보진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그 엄청나게 큰 그런 그 공항이었는데 제가 이제 깜짝 놀란 게 뭐 시설이라든가 규모에서만 놀란 것이 아니라 아니 인천공항은 정말 사람이 없는 진짜 그 조용한 어떤 그런 공항이었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보면 외국으로 여행을 또 많이 안 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막상 여기는 정말로 사람들이 막 정말로 많아. 물론 다 마스크는 끼고 있었는데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번잡함에 상당히 놀랐습니다. 자, 이게 그 하마드 공항의 그 여객 터미널 중에 하나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한국에서 인천공항에서 간 다음에 다시 이제 브뤼셀로 가기 위해서는 그 터미널을 이동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긴 거리를 이렇게 걸어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이동하는 거 있잖아요. 자동으로 이동하는 그거를 이제 그게 잠깐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어쨌든 저기 뭡니까, 그 에스컬레이터 같이 이제 수평으로 이동하는 그 시설을 이용하면서 막 이렇게 아주 오래 좀 긴 거리를 이동을 했는데, 그 이동하는 과정에서 아마 어디 분기점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저 노란색의 그 거대한 그 인형이 있었는데, 제가 이 하마드 국제공항을 검색을 해보니까 저 인형 사진이 꼭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동하는 그 장면입니다. 이게 수평 에스컬레이터인가 아마, 그렇죠. 하여튼, 요거를 이용해서 가는데도 상당히 이제 멀리 갔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브뤼셀로 가는 두 번째 그러니까 환승을 하고 브뤼셀로 가는 그 비행편에서 보였던 그 카타르의 그 모습입니다. 이게 도하 인근이었습니다. 도하 인근이었는데 저기 멀리 보이는 게 페르시아만입니다. 페르시아만이고, 그 사막 한가운데 저렇게 뭐 이렇게 뭡니까, 일군의 어떤 뭡니까, 이렇게 단위 건축물이 아니라 어떤 시설들 또는 어떤 주거지들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뭐 이게 가운데 보이는 게 이제 주거지고, 뭐 양쪽에 보면 좀 약간 검은색들, 짙은 색들은 보면 경작지도 있고, 개중에는 뭐 산업시설도 있고 그랬는데, 이렇게 아마 담장도 막 다 둘러쳐져 있고 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아마 이제 방풍이라든가 뭐 경비 보안 때문에 담장들은 다 둘러쳐져 있었던 것 같아요. 벨기에 지도입니다. 브뤼셀, 루벤, 겐트, 브리에를 여행을 하였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만, 이제 벨기에는 여러 번의 전쟁을 치렀던 나라입니다. 역사 속에서,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지명들이 보입니다. 자주 등장하는 그 지명들 중에서도 보면 그 전쟁하고 관련된 지명들이 이제 보이는데, 이제 여유만 되면 제가 1차 대전 격전지를 한번 둘러보고 싶었는데 이제 그러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지도상에 보면 이제 파란색으로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게 보이는데, 이 대서양 쪽에 보면 여기 이 대서양 쪽에 보면 이제 덩케르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저기 보면 여기 아르덴 숲 있고, 그 다음에 바스토뉴, 그러니까 101 공수사단의 그 바스토뉴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뭐 여러분들 뭐 혹시 또 밀리터리 매니아들 보면, 또는 전쟁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은 덩케르크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뭡니까, 2차 대전 초기에 저기 그게 아마 구데리안이었을 텐데, 독일군의 그 기갑부대가 이 아르덴 숲을 통과해서 이 프랑스군의 배후로 쳐들어오면서 영불 연합군이 덩케르크로 몰릴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던 거였죠. 이렇게 탁 이렇게 몰아가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 바스토니 숲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발치 대전투 때 그 101 공수사단의 어떤 그 격전지로 유명한 이제 그런 곳이었죠. 자, 그리고 브뤼셀 국제공항 전경입니다. 이제 공항이 이제 브뤼셀하고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 면한 김포공항 같은 그런 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도로하고 철도가 이제 이 공항에서부터 브뤼셀 및 인근 도시와 지역으로 잘 연결되어 있어서 이용과 통행에 편리합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깜짝 놀란 게, 이제 그 공항 자체에서 공항 터미널 나갈 필요 없이 공항의 지하로 내려가게 되면, 터미널 지하로 내려가면 그 철도역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열차를 탔더니 루벤까지 한 10여 분밖에 안 걸리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뤼셀 시내에서도 브뤼셀 센트럴역도 있고, 뭐 남역, 북역이 있는데, 이 역에서 열차를 타면 이렇게 뭐 한 10분, 한 10몇 분, 뭐 길어야 한 20분 정도면 이 공항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네가 보면 그 공항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서울 시내나 부산 시내에서 그 공항을 가려면 시간이 좀 소요가 되는 그런 측면에 비하면, 여기가 아주 그런 면에서는 좀 편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브뤼셀 국제공항 전경입니다. 사진 왼쪽이 브뤼셀 시내 방향입니다. 자, 이 브뤼셀 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 아래 브뤼셀 시내가 있고요. 오른쪽으로 이제 10km 지점에 루벤이 있습니다. 직선 거리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1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가는 지금 제가 이제 왼쪽 하단에 보면 그 티켓 하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이 바로 이 브뤼셀 그 뭡니까 그 공항에서 국제공항 철도역에서 이제 루벤까지 가는 그 열차표입니다. 이게 열차 탑승권이 그니까는 바로 이제 자동 발매기로 해서 탈 수 있는데 이게 뭐 아주 간단합니다. 구매하는 방법은. 근데 이제 이게 현금도 현금이지만 신용카드로들 많이 구매하더라고요. 그래서 편도 요금이 9.5유로였습니다. 9.5유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 보면 한 13,000원 정도 그 정도 소요됐습니다. 자, 이게 그 브뤼셀 그 국제공항 지하에 있는 그 철도역의 그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항 터미널 나가기 전에 공항 터미널 내에서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3층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그 철도역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철도역이라고 해도 별거 없습니다. 우리나라 마치 지하철 그 타는 데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 자동 발매기에서 표를 끊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 내려오면 되는데, 하나 더 내려갑니다. 한 층 더 내려오면 되는데, 에스컬레이터도 있고, 뭐, 엘리베이터도 있고, 계단도 있는데, 마침 저희들이 탔던 곳은 그냥 계단으로만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들 고장이 나고 또 수리 중이었어요. 그래서 짐이 많았는데, 그때 힘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열차를 타고 한 10여 분 만에 도착한 그 루벤 철도역입니다. 이제 철도역을 빠져나와서 저기 보면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그 무슨 뭐 모뉴멘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탑 뒤로 보면 그 저기 그 철도역의 본관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건물 앞에 그 택시들이 몇 대가 이렇게 서 있었어요. 정차돼 있었는데 이제 짐이 많다 보니 그냥 일반 승용차형 택시가 아니라 그 승합차형 택시가 마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타고 이제 숙소로 이동했는데 저 탑은 보니까 1차 대전 전몰 장병들하고 그때 이게 사망한 시민들을 이제 추모하는 그런 추모 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벨기에 자체가 그 1차 대전의 격전지 한복판이었습니다. 싸움을 꼭 해필이면 벨기에하고 그 뭡니까 그 프랑스 접경지에서 이제 전쟁을 치르는 바람에 벨기에가 그때 완전 만신창이가 됐었죠. 이제 그 당시를 이렇게 그 추모하거나 그 당시 전몰 장병들의 그 어떤 공동묘지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버스 타고 갈 때도 한 번씩 이제 봤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게 그 제가 그때 제가 이제 같이 갔던 제가 이제 그 딸이 여기 이제 교환학생으로 가는 바람에 저도 같이 이제 따라갔었는데 잠깐 따라갔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여기 잠시 그 방을 이제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갔기 때문에 며칠 동안 임시 숙소로 머물렀던 그 대학 기숙사가 있는 그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왼쪽에는 보면 대학교 그 캠퍼스가 있고 기숙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른편에 있는 건물들도 보면 대부분 물론 일반인들도 사지만 학생들도 사는 그런 집들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1층은 또 보면 그런 점포라던가 사무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뭡니까 이렇게 광고판, 그 안내 그 뭡니까 그 간판 같은 것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건축물 자체가 깔끔하게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형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로 경관 자체가 상당히 이제 깔끔했습니다. 비도 약간씩 오고 좀 쌀쌀했는데 지금 제가 사진에는 찍히지 않았지만 그 학생들이 뭐 우산도 안 쓰고 막 지나갔고 자전거 타고도 뭐 별일 없다는 듯이 막 지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한국하고는 좀 달라서 상당히 이채로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루벤의 중심 광장입니다. 뭐 그로트 마르크트라고 그러는데 여기가 이제 루벤에서 가장 유명한 그 중심 광장으로 이제 그 루벤 딱 검색을 하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광장입니다. 그래서 관광을 가거나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가장 또 그 사진도 많이 찍는 곳이랍니다. 특히 여기 왼쪽에 보이는 그 조각상들이 많이 보이는 저 하얀색 건물은 그 지금은 쓰이진 않지만 역사 건축물인데 저기가 이제 그 타운홀입니다. 루벤 타운홀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갔을 때 이제 문이 닫혀 있었어요. 닫혀 있었는데, 이날 이제 지금 저녁 이제 해가 이제 지려고 하는 참이었습니다. 네, 지금 저기 그 하얀색 가운데 보면 하얀색 그 뭡니까 그 천으로 된 저런 그 임시 구조물 바로 뒤쪽에 보면 식당들이 몇 군데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식당에서 이때 이제 저녁을 그냥 간단하게 먹었습니다. 알고 보니 좀 유명한 식당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저녁을 이제 먹었는데 음식을 뭐 이렇게 대충 이렇게 보니까 어떤 건 샐러드고 어떤 거는 뭐 소고기 스테이크고 어떤 거는 뭐 닭고기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는 대로 대충 짐작을 해서 한 네 가지를 시켜서 네 명이었기 때문에 음식을 먹었어요. 그래서 각자 것을 이제 골고루 먹자고 해서 먹었는데 나름 맛은 좋았습니다. 맛은 좋았는데 의외로 양이 많았어요. 의외로 양이 많고 그리고 저 스테이크보다 샐러드 저 오른쪽 저 왼쪽 상단에 있는 노란색 피망이 보이는데 샐러드 보이시죠? 저게 오히려 더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맛은 괜찮았는데 양이 많아서 이렇게 다 먹지 못하고 이렇게 좀 많이 남겼습니다. 많이 남겼고 그리고 맥주를 시켜서 먹었는데 맥주 맛은 우리나라에서 사 먹는 뭐 벨기에 맥주가 유명하다고 해서 벨기에 맥주 사 먹어봤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이렇게 뭐 대형 마트라든가 슈퍼마켓에 보면 수입 맥주를 저렴하게들 많이 팔지 않습니까? 아마 그 맛하고 큰 차이가 없어서 뭐 맛이 똑같더라고요. 뭐. 자, 그리고 이 스텔라 혹시나 해서 제가 스텔라를 시켜봤더니 아 저희 집에 저 똑같은 잔이 있습니다. 스텔라 잔이 있는데 저기 이제 저희 이제 집에서 이제 집사람하고 같이 한 번씩 저 잔으로 술을 먹거든요. 근데 이제 또 스텔라를 시켰더니 저 잔에 맛도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뭐 집에 있는 이제 마누라가 좀 생각이 나긴 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요 사진은 제가 머물렀던 그 숙소입니다. 저 빨간색 현관문이 제 숙소의 현관문이었습니다. 제 현관문은 특이하게도 이렇게 그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이렇게 열고 뭐 닫고 뭐 잠그고 그렇게 개폐를 하는 그런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 숙소의 주인이 저에게 그 뭡니까 와이파이 이 주소하고 뭐 비번을 알려준 뒤에 그 와이파이로 접속하고 나니까 애플리케이션을 깔 수 있게 됐고 그 애플리케이션을 이렇게 작동을 시켜서 저 문을 열고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저 건물 그 맨 꼭대기층 지붕 바로 밑에 있는 작은 창문이 있는 저 방이 제가 잤던 방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 현관문 그 좌측에 보면 그 반지하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창이 놓여 있고 그 위에 1층 그리고 2층. 근데 저기서는 그렇게 안 하고 반지하 방 저길 1층이라고 그러고 제가 잤던 꼭대기 방을 4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 장면은 제가 있었던 그 숙소의 그 전면 가로의 모습입니다. 가로의 모습인데, 지금 인도가, 바로 건물 바로 앞에 인도가 있고, 그 인도 앞에, 그 인도폭보다 약간 넓게 해서 붉은색으로 된 보도블록이 깔려 있는 자전거 통행로입니다. 여기로 보면 떤 때는 오히려 이 보행자보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그 정도로 뭐 비가 와더라도 뭐밤 늦게더라도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물론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보행자를 염려를 해서 배려를 해주지만 이 보행자들조차도 자전거 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부로 저 보행자가 자전거 통로를 이렇게 잘 가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맨 좌측에는 이제 자동차가 다니는 이제 도로가 이제 보입니다. 자, 그 숙소 뒷부분의 모습입니다. 이제 저희 방으로 올라가는 그 계단을 타고 올라가다가 그 계단 참에 있는 창문으로 본 그 광경입니다. 그래서 다른 집들도 보면 이제 전면은 다 가로에 직접 면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뒷부분은 이제 담장으로 다 둘러쳐져서 담장이 이제 설치된 후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그 세장형 필지 형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뒤편에 그 성당이, 저 왼쪽에 보면 검은색 지붕의 성당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저 성당이 있는 곳은 나중에 이제 소개하겠지만, 그 루뱅에 보면 역사 건조물 지역이 있는데, 여기가 비기니즈라고, 과거에 보면 수녀는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어떤 그 종교적인 서원은 안 했지만, 그 종교의 귀에 살고 있는 여성들을 위해서, 여성들이 이 집단 거주지로 살고 있었던 그런 지역을 어떻게 보면 그 중세 도시의 원형 그대로 이렇게 남겨두고, 그걸 아마 유네스코에서도 보면 세계유산으로 지정한 것 같아요. 예, 그 지역에 있는 성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성당은 그 1년에 몇 달 정도만 개방을 하는 그런 성당이었어요. 그래서 저기 사진도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보이는 그 숙소의 모습입니다. 저 좁은 계단을 통해서 이제 올라갑니다. 저 좁은 계단을 우선 이제 현관에 딱 문을 열자마자 한 5계단 정도 올라가면 그 이제 방이 2개가 있고, 이제 다시 또 그 위층으로 올라가는, 3층으로 올라가는 저 계단이 있습니다. 근데 저 계단이 상당히 좁았는데, 저 계단실 밑에 화장실이 있어요. 화장실이 딱 저 폭만큼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딱 앉으면 진짜 사람 그 어깨 넓이 정도 돼야 되나? 하여튼 거기 있고, 변기가 하나 있고, 손 씻는 세면대가 있는데, 이제 손님들은 이렇게 객실 이용객들은 저기 화장실을 쓰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기 계단 올라가면 그 3층에 보면 3층에도 이제 방이 이제 2개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욕실이었어요. 욕실을 이용하게 했고요. 그리고 지금 사진 아래 보면 그 이제 그 또 내려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 그 내려가는 계단 내려가면 그 거기가 보면 식당이라든가 다용도실, 뭐 주방, 그리고 그 후정으로 가는 그런 출입구가 따로 있었습니다. 자, 이게 제가 이제 며칠 동안 머물렀던 그 숙소였습니다. 뭐 바로 이제 지붕 밑에 방이라 좀 추울 줄 알았었는데, 막상 가보니 뭐 아주 춥진 않더라고요. 좀 아늑하고, 뭐 혼자 지내기에는 큰 불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 라제이타 저기가 이제 하루 종일은 아니지만 저녁 때도 그렇고 낮에도 그렇고 몇 시간씩 이렇게 그 난방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이제 따뜻했어요. 제가 혹시나 추울까봐 그 뭡니까 1인용의 그 전기 담요를 가지고 왔어요. 전기요를 가지고 왔었는데, 뭐 가끔 쓰이고 뭐 별로 이렇게 이제 안 가져가지 않더라도 될 뻔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숙소는 보면 그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이렇게 구입했는데, 가장 싼 데를 막 찾다 보니까 저기 나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한 4만 한 6, 7천 원 정도 하룻밤에 그 정도 비용이 소요됐는데, 뭐 저한테는 큰 불편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제가 뭐 저기서 밥을 해 먹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하루 종일 있었던 것도 아니고 밤에 와서 잠만 자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뭐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 때문에 처음에 좀 불편할 것 같았는데, 뭐 그것도 익숙해지니까 뭐 크게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게다가 낮에 저는 계속 걸어만 다녔거든요. 낮에 그냥 아침에 눈 뜨면은 저녁 때 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이제 막 걸어 다니고 사진 찍고 하다 보니까, 밤에 오면은 저녁 간단하게 먹고 나면은 뭘 다른 짓을 할 뭐 그게 없었어요. 그냥 딱 한 8시만 되면 막 피곤해 갖고 그냥 막 잠이 들었기 때문에, 뭐 저는 뭐 큰 뭐 불편은 없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사진이 이제 이번 영상의 마지막 사진인데, 이제 정말 아무 계획도 없이 생각도 없이 그냥 갑작스럽게 그 시작한 여행의 그 첫날의 그 어떤 일정이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부터는 루벤 도시와 건축에 대한 것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과 배려입니다. 고맙습니다.